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블루군님 오셨고요. 장현우님도 오셨네요. 자, 그 다음에 VN 김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643 해병대님 오셨습니다. 강훈식을 조심해서 관찰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를 만나는지. 좀 아시는 분이시네. 예, 스나이퍼 포 저스티스님 오셨고요. 자자님도 오셨습니다. 기시다바리 경님, 이라고, 예. 유동규 쟤는 뭐냐 대체? 그러게 말이에요. 도대체 저는 이 유동규를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내가 돈 줬는지 기억 안 난다. 너 검찰에서는 돈 줬다고 얘기했잖아. 아니 그때 그렇게 말한 건 맞는데 법정에서는 내가 기억하는 것만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뭐예요? 검찰에서 돈 줬다라고 진술한 거는 뭐야? 기억나지도 않는데 돈 줬다고 진술했다는 거죠. 왜? 뭐 협박이나 압박이나 뭐 기타 등등 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자, 어떻게 보자면 이 문제는 새로운 파장으로 이어지게 돼요. 검사 탄핵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어미준이니 송경준이니 이런 사람들 지금 서울중앙지검 이번에 재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수사팀들 싹 갈아엎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기억도 안 나는 거를 기억난다고 돈 줬다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두 가지죠. 협박이나 압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유도신문에 넘어갔거나.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첫 번째 주제 조금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첫 번째 주제로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이 꼭 우크라이나에 가야 했던 이유입니다. 자, 제가 어제 설명을 어이구 죄송합니다. 예. 예. 이게 요즘에 제 손이 자꾸 미끄러워져요. 그래가지고 멀쩡히 손에 잘 들고 있던 것도 이렇게 떨어지고 하네요. 자,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가는 바람에 우리의 안보가 상당히 위험해지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포탄도 지원하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서 재건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이 진행 중인데 전쟁이 끝났다거나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졌다거나 혹시 그 휴전 상태에 돼 있었다면 가서 재건 사업 돕겠다라고 하는 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하지만 전쟁이 현재 한참 진행 중인데 교전이 진행 중인데 거기 딱 가고 포탄 지원해주고 했다는 거 그게 뭘 의미하느냐? 상대국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얼마나 밉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북한 역시 러시아에 상당히 많은 포탄과 병력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크라이나라는 곳에서 남북한이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연스럽게 한반도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 이가 갈리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 이가 갈릴 겁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제부터 북한으로 가는 모든 식량이라든지 자원, 특히 석유 지원을 중단해 버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무역 관계를 중단할 겁니다. 또 북한에 뭔가 지원을 하겠지.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까 봐. 그 중에서도 잠수함을 지원할까 봐. 북한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3,000톤급, 킬로급 잠수함인데 이걸 받게 되면은 북한은 이른바 SLBM, 핵무기를 탑재한 SLBM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합니다. 핵미사일이 있는 것하고 SLBM이 있는 거하고는 전혀 천양지차예요. 여하튼 자, 우리 안보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면서 왜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가야 했을까요? 정말 단순히 김건희가 명품 샵 간 그 사고 친 것 때문에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벤트성, 일회성 이벤트로 우크라이나에 간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목적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큰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알다시피 윤석열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죠? 자,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는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청주에는요,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면서 상당수의 10여 명의 승객들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자, 비 피해가 전국적으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하루 종일 재난 문자가 삥삥삥삥 울려댔어요. 자, 그렇지만 윤석열은 우크라이나를 같이 귀국을 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총리는 홍수가 나니까 급거 귀국을 했어요. 얼마 전에.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은 내가 가봤자 상황을 바꿀 수 있나? 아니, 그러면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 총리가 가면은 상황이 바뀌나? 이탈리아도 상황 안 바뀌어요. 하지만 총리가 가서 현장을 지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호우 피해가 났을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뭐예요? 군 병력이거든. 근데 군 병력은 누가 움직일 수 있다? 대통령만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총리가 함부로 군 병력 못 움직여요. 적어도 군대에 관한은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런데 상황을 바꾸지 못하니까 안 간다? 정말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확실히 부동시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정말 부동시다운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자, 우크라이나는 가면서 우리가 수해가 났는데 수해는 올 생각이 없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서글프다라는 생각 많이 했고요.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우크라이나가 뭐간데 우크라이나에 가기 위해서 우리 수해 현장을 내동댕이 쳤느냐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걱정이 되고 수해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얘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를 묻기 전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말이라도 말이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은데 또 해야 될,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될 다른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루 미뤘다. 내 마음은 지금 서울에 가 있다. 아니, 내 마음은 지금 수해 현장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차라리 밉지는 않지. 근데 내가 간다고 해서 상황 바꾸겠어? 이딴 새끼가 돼 있어. 이거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여하튼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굳이 우크라이나에 가야 했던, 우크라이나에 남아야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보시다시피 오늘 오후 7시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사망 37명, 실종 9명, 총 46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사실 실종자 중에서 생還할 수 있는 확률은 좀 낮죠. 많이 낮죠. 뿐만 아닙니다. 축구장 28,000개 면적의 농지가 침수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1980년대를 넘어서서 1990년대에 넘어온 이후에 이렇게 큰 홍수 피해가 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규모 홍수 피해가 난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 강남에 그 강남 사거리 물에 뭐 가득 차고 그 강남 사거리가 이제 물바다가 되고 그 쌩 난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큰 뭐 인명 피해가 나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침수가 며칠씩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강남 사거리 예, 한밤중에 물이 가득 찼다가 예, 아침에 싹 빠져나가기도 했었고 그랬죠. 자, 우리나라 지금 그 침수 피해라든지 홍수 피해가 대부분 형태가 그렇습니다. 밤 사이에 가득 찼다가 낮 되면 쪽 빠지는. 그래서 이렇게 침수가 오래 가고 이렇게 큰 피해가 나는 경우 잘 없어요. 이 청주 이 지하차도 피해는요. 왜 몇 년 전에 우리 그 부산에서 있었던 그 피해, 부산에서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바람에 그 사망자가 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대처를 잘못했다. 국가기관의 대처, 지방자치단체의 대처가 잘못됐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겁니다. 부산에서 이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을 때 그때도 보면은 그 행정기관, 일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인명피해까지 났다라는 게 너무 명백해졌거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하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은 내가 간다 한들 뭐가 바뀌겠어? 상황 안 바뀌어? 라면서 우크라이나를 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꿀단지 파묻어 놨나요? 네.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아, 그렇구나. 안 올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왜? 단순히 이거는요. 김건희가 명품 샵 가가지고 쇼핑지를 하는 바람에 국민적 여론이 나빠진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신문에 많이 났던 주제가 이거예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재건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방위산업 협력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 자, 그런데 재건 사업은 언제 하는 겁니까? 전쟁 끝나고 하는 거죠. 방위산업 협력? 지금 전쟁 중인데 방위산업 협력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할 수 있는 거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럼 전쟁 언제 끝납니까? 몰라요. 아시다시피 6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6월 초부터. 원래는 봄철에 한다 그랬어요. 4월 말 5월 초에 한다는 것이 6월 초까지 2달 가까이나 미뤄져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러시아는 이미 방어 준비를 끝내놓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잘 막아냈어요.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온갖 물량, 서방에서 받아낸 온갖 물량을 쏟아 부으면서 병력을 쏟아 부어가면서 전투를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습니까? 예, 이제부터 러시아가 재반격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죠. 자, 황당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재건 사업이라니요. 어림도 없어요. 적어도 그 재건 사업 얘기를 하려면요. 러시아가 확실히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나 가능한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빼앗긴 땅을 회복하지 못하면 빼앗긴 땅을 실질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전쟁을 끝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던 각종 무기들이 이제 올해 연말부터
10월경부터, 이듬해 10월경부터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제일 먼저 지금 들어갈 것이 F-16 전투기예요. F-16 전투기가 빠르면 10월, 늦으면 내년 초쯤에 대거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지금 유럽에 가가지고 기종 전환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들어올 수 있다? 보통 기종 전환 훈련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짧아도, 아무리 짧아도. 근데 보통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어쨌거나 6개월 정도의 기종 전환 훈련을 마칠 때쯤이, 자, 이르면 10월, 늦어도 내년 초 정도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다시 내년 초쯤에 다시 한번 반격을 하겠죠. 그래야지 전쟁은 그 이후가 돼야지 끝날지 말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더 간다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야말로 지난 전쟁이 개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군수공장을 다시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군수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라인도 다시 갖춰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제품 나온단 말이야. 시제품 나오는 것도 이렇게 가지고 품질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걸치고 맨 마지막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체제가 또 올해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전쟁 언제 끝날지 몰라. 근데 무슨 자, 게다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 포탄을 우회해서 수출해 줬죠. 무기를 직접 제공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무기를 직접 제공해 준 나라는 유럽, 미국 등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먼저 재건 사업의 우선권을 가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한국은 순위가 밀리는 거죠. 뜬구름 잡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재건 사업에 한국이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순위가 밀립니다. 폴란드 보세요. 제일 먼저 무기를 넘겨줬어요. 미그 29, 수호이 35, 폴란드가 가지고 있던 러시아제 무기를 제일 먼저 넘겨줬습니다. 루마니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넘겨줘 버렸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재건 사업에 제일 먼저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폴란드나 루마니아예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 레오파드 전차를 제일 먼저 줬습니다. 그 다음 미국이겠죠. 자, 그 다음에 F-16, 유럽이 가지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F-16 중에서 좀 구형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먼저 우선권을 가질 겁니다. 한국은 그 다음이에요. 일단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전쟁이 끝나서 재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순위에서 밀려요. 따라서 현재 이 재건 사업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뜬구름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기어코 우크라이나를 가야 했던 이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바로 처갓집이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이 왜 처갓집하고 상관이 있어요? 윤석열의 처갓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 이제부터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처갓집 볼게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윤석열의 처갓집 사업이다. 자, 아시다시피 삼부 토건이 삼부 토건이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같은 데 가면은 삼부 토건은 우크라이나 테마주다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삼부 토건은 우크라이나 테마주래. 잠깐만. 우크라이나 테마주라니? 예. 삼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테마주라고요? 진짜 사실입니까? 예. 일단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둘째 치더라도요. 확실한 거는 지금 적어도 주식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삼부 토건이 분류된다. 아니, 우크라이나 테마주라고 하면은 삼부 토건 이렇게 나오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냥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테마주 하면은 기본적으로 삼부토건을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야 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테마주야? 라고 하겠지만, 예, 시장에서는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테마주 삼부토건. 예. 자, 기사도요,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테마주 이렇게 찾아보세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자, 심지어 삼부토건이 대박 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삼부토건도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간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크라이나 쪽 회사 또는 폴란드 회사를 계속해서 국내로 불러들여 가지고 무슨 회의한다 하면서 계속 재건 사업을 띄웁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어떤 회사를 불러가지고 재건 사업 MOU를 체결했다는 등, 그러면서 1200조 잭팟이 터질 거라는 등, 예, 1200조 잭팟 이걸 다 우리나라가 먹는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제일 먼저 이익을 볼 나라는 폴란드예요, 사실은. 폴란드,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여하튼 간에 이 삼부토건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처럼, 큰 돈이 나올 것처럼 엄청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현재 뭐 하는 회사다? 부도가 나 있는 상태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금 가장 열심히 띄우고 다니는 회사가 이 삼부토건인데, 이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는 현재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원래 뭐 조남욱 회장이 이 삼부토건의 회장이었죠. 하지만 조남욱 회장이 외형상은 경영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도요, 얼마 전까지 1,000원이었어요. 1,000원. 근데 지금 지난 주말, 지난주 금요일 날 삼부토건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는 줄 아세요? 5,000원까지 올랐어요. 5배가 뛰었다고, 5배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자, 삼부토건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하나 때문에 주가가 5배가 뛰었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부토건이 작년에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문에 주가가 확 한번 뛰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깔아먹죠. 그래서 다시 1,000원대로 떨어져요. 근데 떨어질 때쯤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웁니다. 그래서 다시 5,000원대에 올라가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 삼부토건의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는 이 삼부토건의 주가입니다. 자, 삼부토건 주가 쭉 한번 보시죠. 이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지난 1년 동안 삼부토건의 주가입니다. 자, 여러분 뭘 볼 수 있습니까? 예. 자, 지난 3년이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의 삼부토건 주가 바닥이었어. 1,000원이었어. 그러다 갑자기 휙 치솟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4,235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지난 주말에 확인해 본 걸로는 5,000원대까지 뛰어 올랐어요. 5,000원. 5배가 올랐네. 자, 지난 1년간의 주식 주가 그래프가 이거였다면 그럼 지난 3년간은 어땠을까요? 자, 지난 3년간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정도의 주가 지수가 언제 나왔었다? 예. 몇 년 전에도 한번 있었네. 2번이 있었네. 그리고 또 한 번 있었네. 이게 뭔가요?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주식이 이렇게 5,000원대까지 치솟았을 건 언제냐? 이때는 2021년 4월 무렵이에요. 이때 삼부토건이 주가가 오른 이유는 이낙연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당시 이
삼부토건의 사장이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이었죠. 그래서 이낙연 테마주였어요. 당시만 해도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죠.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였죠. 그 덕분에 삼부토건도 이렇게 주가가 높게 뛰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고봉을 친 거는 또 언제냐? 이때는 또 희한하게 윤석열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대선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2021년 8월부터 7, 8월 이 무렵이에요. 자, 이낙연 테마주였던 회사가 갑자기 윤석열 테마주가 되네요. 자, 이때 부각됐던 얘기가 바로 김건희였죠. 김건희와 조남욱 전 회장. 말이 전 회장인지 사실상 지금도 삼부토건의 실질적인 주주는 조남욱이다라는 얘기가 더 많죠. 여하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대선 무렵이 되면서 주가가 내려갑니다. 다시 1,000원대로 내려가요. 1,500원대, 심한 경우에는 1,300원대까지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치솟아요. 이때가 언제냐? 작년 5월, 6월 무렵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주가가 치솟습니다. 이거는 뭐다?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요. 이때는 작년 5월부터 6월 사이고요. 이때는 작년 8월 무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삼부토건은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테마주란 이름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고, 지금 당장의 실적은 없지만 향후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권력자들의 힘을 등에 업고, 혹은 우크라이나라는 이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돌출 변수를 등에 업고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기대치만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삼부토건의 주가입니다. 즉, 삼부토건은요, 우크라이나를 빼고 나면은 지금 현재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뜬구름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삼부토건의 주가 역시도 뜬구름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자, 아시다시피 이 삼부토건은요, 김건희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죠. 윤석열하고도 관계 있지만 김건희하고도 관계가 있죠. 윤석열하고도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죠. 특히 조남욱 회장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같은 서울대 출신인 법대 출신인 윤석열하고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실제로 조남욱 회장의 다이어리에 윤석열 검사랑 약속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죠.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역시 삼부토건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스스로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아마 윤석열 테마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불리게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가깝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삼부토건이 정권과 가까운 회사가 아니었다면 우크라이나 재건한다는 얘기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 그게 이들의 테마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전쟁을 한 나라의 재건 사업이라는 것은요, 정치적인 그런 바람을 많이 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치적으로 정권의 뒷배가 없고서는 이 남의 나라 이 재건 사업에 쉽게 뛰어들 수도 없어요. 즉, 테마주로 분류된다 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등에 업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삼부토건의 이런 행보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테마주를 앞세우고 또 은근히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부는 앞장서서 지원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웬만하면은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시장에 떠돌고 있는 윤석열 테마주 테마주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는 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관련이 있더라도 부인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그게 보통 관례였어요. 왜냐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주식이 과열된다거나 또 혹시 그래가지고 또 그 기업이 어떻게 큰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 괜한 엉뚱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에서 권력자, 대통령 혹은 영부인하고 관련이 있다, 무슨 대통령 혹은 영부인의 집안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테마주다라는 소문이 돌면은 청와대에서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 그래야 정상 아니야 솔직히. 아무리 내 친척 회사, 내 동생 회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기에 영향을 주면 돼? 안 되잖아. 그런데 이 삼부토건의 경우는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가 삼부토건을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기도 했어요. 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울 때마다 행정부,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마치 발이라도 맞추듯이 마치 손발이라도 맞춘 것처럼 말 잘 맞춘 것처럼 보도자료를 툭툭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 장비를 보낸다. 그러면서 재건 사업 참여 합의 한국 기업 우크라이나 재건 도울 것 이게 지난 5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까 주가 기록표를 보시면은 지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아마 잠깐만요. 지난 한 1년 동안 이 삼부토건의 주가가 엉망진창이었던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테마주가 작년 7, 8월에 한참 떴는데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주식,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주식이 반짝 떴다가 그 다음엔 다시 주가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1,000원대로 쭉 바닥을 보이고 있다가 올 5월부터 다시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5월, 6월에 확 뛰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올 5월 달부터 같이 확 뛰어 올라가요. 아까 보셨다시피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원하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오자마자 다시 이렇게 주가가 뛰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주가 그래프. 자, 이게 지난 1년간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작년 7, 8월 얘기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겠죠. 자, 이게 자, 근데 지난 3년간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5월, 6월 달에 한참 치솟은 뒤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았다는 게 이게 정확한 진실입니다. 지난 3년간의 그래프가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확 치솟았을 때 그때 또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그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하나 나왔다는 얘기죠. 그게 뭐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우크라이나하고 재건 사업하고 합의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삼부토건의 주가가 다시 올라요. 자, 여기서 끝나는 거면은 제가 말을 안 해요. 원희룡 장관은요, 직접 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황 직접 보고 드립니다! 라고 아주 생쇼를 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유튜브에 등장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엄청 설명을 합니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뭐,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예. 엄청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폴란드에 있었으면서. 장관이 대놓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운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삼부토건의 주가가 뛰기 시작한 겁니다. 중간에 잠시 주춤했었는데 그때는 삼부토건의 대주주가 한마디로 주식시장에 물타기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하거든요. 유상증자를 해놓고 그걸 다시 그게 자기가 유상증자 받은 걸 또 시장에 내놔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량이 늘어나니까 주식이 떨어졌죠. 어떻게 보자면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여튼 간에 삼부토건을 대놓고 정부가 밀어주는 모습을 보인 거 명백합니다. 그죠? 자, 올해만 그랬느냐?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부터 삼부토건 주가 급등이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등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등 막 이렇게 떠듭니다. 심지어 철도 사업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걸렸다는 등 원희룡 장관이 직접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협력하겠다. 뭐예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 삼부토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예, 보도자료까지 이렇게 내요. 이번에는 외교부에서 나왔어요. 외교부 차관이 우크라이나 복구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에 기여하겠다는 걸 명백히 했다. 예,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뿌립니다. 자, 삼부토건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통해서 빛을 본, 좀 이익을 본 또는 언론의 각광을 받은 그런 기업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게 뭐다? DYD라는 회사하고요. KH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삼부토건 DYD 함께 묶여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보도도 꽤 여러 차례 나왔어요. DYD, KH건설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목을 받습니다. 보세요. DYD,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 초청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했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막 올랐대. 자,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KH건설이라는 데도 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KH건설도 그렇고요. DYD도 그렇고 사실은 삼부토건하고 아주 밀접한 회사입니다. DYD건설은 사실상 삼부토건을 인수한 회사예요. 삼부토건을 인수한 회사가 DYD예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DYD가 자기보다 등치가 큰 삼부토건을 인수했다라는 기사가 여기 난 거 보이시죠? 자, 이 때문에 DYD가 자기보다 등치가 큰 삼부토건을 인수했다는 것 때문에 이 DYD라는 회사가 사실상 조남욱 회장의 숨겨진 회사가 아니냐, 차명 보유 회사가 아니냐 그런 의혹도 사실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남욱 회장이 삼부토건 회장이 아니지만 삼부토건 회장이나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튼 DYD 역시 삼부토건의 계열사, 관계사인 거 분명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기사는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작년 7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정부안도 나오기 전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띄운 KH건설 삼부토건 행보 논란. 자,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거는요, 정부가 먼저 이렇게 길을 닦아주고 그 뒤에 민간 기업이 들어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KH건설이나 삼부토건은 지들이 먼저 설치인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KH건설도 삼부토건과 관련돼 있는 회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이 돼 있는 회사라는 걸 명백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데 KH건설 좀 많이 들어봤죠? 이게 어디서 나온 회사야? 예, 이 대장동 할 때 KH건설이 한 번씩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라는 식으로 떠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실까요? KH건설의 사장은 정호준, 문성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정호준은 누구다? 예, 윤석열하고 대학 동문이에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27기
윤석열하고 같이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같은 동기죠. 그러면서 아주 오래 전부터 가까웠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다음에 문성용 감사라는 사람인데 이 문성용은 뭐? 윤석열이 논산지청장 할 때 그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래. 자, 그러니까 KH건설은요 어떻게 보자면 KH건설은 결국에는 뭐다? 윤석열하고도 관련이 있는 회사죠. 그럼 DYD도 한번 볼게요. 이 DYD가 재밌는 것이 대표 회사가 정창래라는 사람이에요. 이 정창래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사법연수원 27회, 그 한동훈하고 동기인 것 같아. 근데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윤석열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엄청 띄우고 있죠. 대통령도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도 심지어 외교부까지 끼어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우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차례까지 돌아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뜬구름입니다. 그런데 삼부토건, DYD, KH건설은 지금 당장이라도 재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떠버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주가를 띄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커녕 오히려 보도자료를 같이 뿌려주면서 이들의 주가 띄우기 행보에 발을 맞춰주고 있고 뒤를 밀어주고 있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뭔가 커넥션이 있다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 커넥션에 있는 데가 바로 이 유라시아 경제인협회라는 겁니다. 이 유라시아 경제인협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부토건, DYD 이런 회사들이 다 끼어져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삼부토건, DYD 다 포함. 자, 일단 보시겠습니다. 유라시아 경제협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단체예요. 이 단체에는 삼부토건과 DYD, DSIRNF 등등 그다음에 KH건설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산과 대구, 영남의 보수 기독교가 여기에 결합하고 있죠. 바로 이 단체,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라는 단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사실 이것을 지원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곳인데 여기가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와 같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그 다음에 그린닥터스 정근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해 6월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를 열었어요. 자, 이 단체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린닥터스 정근? 이 정근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좀 여기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단체는 뭐 하는 단체냐?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 이 경제인 협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삼부토건하고 그다음에 부산 보수 기독교계, 그다음에 정근 그린닥터스 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정근 그린닥터스 회장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원래 부산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죠. 그만두고 지금은 국회의원 안 하고 지금 의사가 원래 본업이었는데 본업인 의사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 이름이 온병원이에요.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도 있어요. 온종합건설.
온종합건설과 함께 운영되는 회사가 뭐다? 예, 또 KH. 이 사이에 그 세정이라는 부산 지역에 또 섬유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섬유회사가 또 건설회사를 만들면서 이게 또 예, 정근, 온건설, 그 다음에 KH건설 또 한 번 더 이어져요. 되게 복잡하게 이어지는데 자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 특히 기독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회사가 등장해요. 자, 이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상당히 지금 뭐 활동이 좀 많은 곳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보수 극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든 이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여기에 부회장이 누구냐? 김혜섭 목사입니다. 김혜섭 목사가 누구죠? 네, 김건희 고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신도 협의회장이 누구다? 이 정근 장로가 운영위원장.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부회장은 김혜섭,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운영위원장은 정근. 그리고 이들이 행사를 한 곳이 어디다? 온종합병원 15층 대관강.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다? 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외형상의 기구, 민간 기구는 뭐?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 자,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 지금 현재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곳을 중심으로 이게 보수단체예요. 아주 엄청 극 보수단체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혜선 목사가 끼어 있고 이 김혜선 목사가 낀 이 단체가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끼어들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들의 행보를 삼부토건이라든지 KH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있다. 자, 김혜선 목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지난 대선 무렵에 갑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등장을 해가지고 김건희를 적극적으로 쉴드를 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윤석열을 위해서 뭐 화한 시위 보수단체 특히 김상진이 했던 화환 시위 요거를 주도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혜섭, 김건희의 고모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단체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전국 보수시민단체 및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출범식이라는 곳에서 연설을 한 겁니다. 자, 아까 전국 기독교 총연합이 뭐 하는 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예. 윤석열을 지지하는 단체였을 뿐만 아니라 이 단체가 바로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돼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윤석열 처가의 사업이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죠? 도저히 윤석열 처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은 그래서 굳이 우크라이나에 가야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과연 실체가 있느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언젠가는 하겠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적어도 앞으로 1년 안에는 시작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리고 재건 사업 그냥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은요, 국제적으로 일종의 펀드나 이런 지원이 마련이 돼야만이 재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돈 없어요. 돈 없는 우크라이나가 무슨 수로 재건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까지 순서가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우리한테 순서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다고. 또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재건을 할 겁니까? 자, 게다가 지금 전세가 지금 밀려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밀어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작년 겨울 무렵,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뭐 바그너 그룹이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그너 그룹을 지금 누가 대체한 줄 아세요? 북한군이 대체하고 있어. 다시 밀리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어려워요. 우크라이나 충계 공세 지금 거의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요. 러시아의 대대적인 반격이 오히려 임박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우크라이나 재건요? 참 그러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